네, 안녕하세요. 저는 갈무리 고등부 대표 강사 안현숙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2021 예비고일 간담회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학교들은 이제 이대부고, 이화여고, 그 다음에 서울여고까지 해서 이 세 학교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쯤이면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되지?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지 내가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나 이제 마포 쪽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 학교들을 두고서 많은 이제 생각들을 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우선은 지금 어떻게 조금 진행 순서가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예, 우선은 저희가 크게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목차를 뽑아봤는데요. 우선은 학교 현황으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체 인원수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성적 산출 방법일 텐데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달라지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학교 인원수가 얼마큼 많으냐에 따라서 1등급의 인원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또 고등학교에서는 이 인원수도 굉장히 그 성적 산출에 중요하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학교 현황, 우선 인원수를 조금 살펴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과별 학업 성취, 예를 들면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라든지 해서 아이들의 평균과 그 다음에 과연 평균 정도에 얼마만큼에 몰려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3년간 대학 진학률, 그 다음에 고1에서 이제 사용되는 교과서와 교과서 출판사 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과연 내신 기출 경영, 국어에서의 내신 기출 경영은 어떨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대부고부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단연간 이제 이대부고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을 조금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이대부고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여기 학급별, 이제 인원수를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수는 이제 12반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인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좀 가려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제 1학년이 350명, 2학년이 366명, 3학년이 353명이어서 사실 몇 년째 거의 360명 안팎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타 다른 목동 지역에 비해서는 인원수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혹시 1학년 때, 그러니까 1학년 때 저희가 이제 상대평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대평가에서 1등급은 몇 프로까지가 1등급일까요? 우리 학생들도 그때 물어봤었을 때 잘 알고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면 채팅창에다가 한번 숫자를 좀 입력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몇 프로까지가 1등급일까요? 채팅창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이. 우리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입력을 잘 해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4%까지가 1등급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 351명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러면 4%는 네, 맞습니다. 네. 몇 명까지일까요? 네, 이거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약 14.0 몇 이렇게 포인트가 나올 텐데요. 어차피 뒤에 있는 소수점들은 제외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몇 명까지가 네, 맞습니다. 바로 14명까지가 몇 등급? 1등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한 반에 이제 12명이라고 12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한 반에서 한 명이 1등급인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이제 1등급을 맞았다라고 하는 엄친딸, 엄친아 굉장히 흔치 않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머님들, 우리 학생들 2등급은 몇 프로까지가 2등급일까요? 네. 사실 2등급 받기도 굉장히 힘들어서 이것도 조금 알고 계시면 채팅창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프로까지일까요? 오, 되게 정확하십니다. 너무 잘 입력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정말 맞습니다. 11%까지가 이제 2등급. 네,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인원수에서 그럼 11%가 과연 몇 명까지냐라고 봤었을 때
2등급 같은 경우는 38.61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뒤에 어차피 소수점은 버리는 거기 때문에 몇 명이 38등까지가 이제 2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러니까 15등부터 38등까지가 이제 2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에서 보통 2등이나 3등 하는 경우가 이제 2등급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사실은 2등급을 받기도 굉장히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중학교 때보다 1등급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조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게 되면 교과별 이제 학업 성취도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모든 과목이 다 들어가진 않았지만 주요 과목이 다 들어갔는데요. 지금 과목 옆에 지금 잘 보시게 되면 가로쳐져 있고 여기에 지금 숫자로 나와 있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 옆에 4라고 되어 있고 수학도 영어도 다 4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뭘 뜻하시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일주일에 이 수업이 몇 번 들었는지 우리가 단위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보통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혹은 학생들이 수학이나 영어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선행도 하고 빼놓지 않고 진행을 하는데 이 수학과 영어 못지않게 국어 또한 일주일에 4번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학, 영어와 동일하게 이렇게 중요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과목의 평균을 조금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사실은 이대부고, 이화여고, 그 다음에 서울여고 이 세 학교를 이제 모두 다 이제 다뤄드릴 텐데요. 사실은 그 세 학교 중에서 평균이, 그러니까 국어의 평균이 가장 높은 학교가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대부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평균이 85점이거든요. 사실은 주변의 마포권 학교뿐만 아니라 목동 지역보다도 상당히 평균이 좀 높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물론 표준 편차도 12.3 정도가 나오게 되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A, B, C, D, E로 이제 나누어져 있고 여기에서 A는 자, 아시는 것처럼 90점 이상, B는 80점 이상,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70점 이상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자, 근데 지금 잘 보시면 90점 이상이 46%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에는 90점 이상을 받으면 A등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조금 과장을 보탠다라고 하면 사실 50%가 넘는 학생들이 90점 이상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90점을 받아도 1등급, 2등급, 3등급 받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0점만 넘는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능사가 아니라 100점을 맞아야만 하는 시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대부고에서의 1등급이라는 것은. 그리고 표준 편차도 보시게 되면 보통 저희가 이제 10 전후로 해서 10 안쪽에 있었을 때 굉장히 평균에 이렇게 밀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대부고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런 국어 평균도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평균 쪽에 점수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동점자도 많고 그 등급 간의 격차가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100점이 너무 많아서 1등급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학기 때 이제 등급 조절을 위해서 평균이 좀 다소 낮아진 점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학기로 넘어가면서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지고 어려운 범위가 이제 많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평균이 거의 한 20점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어머님들? 90점 넘는 친구가 5%밖에 안 됐었으니까 사실 2학기 때 얼마나 시험이 어렵게 출제가 됐는지는 충분히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부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시험은 조금 쉬운 편이고 2학기 때는 양도, 범위도, 그 다음에 난도도 이렇게 조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2학년 과목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넣어봤습니다.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문과인과 공통으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학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4번 4단위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같은 경우에는 독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을 보시게 되면 80.3,
으로 여타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0점이 넘는 친구들도 이제 45%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아서 평균에 굉장히 밀집해 있고,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간, 그러니까 그 등급 간의 격차가 점수 차이가 굉장히 좁은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확인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진학률을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서 지금 평균 3개년 간의 그 대학 진학률이고요. 지금 녹색하고 연두색, 이제 대학 진학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경우인데 보통은 이제 재수를 얼마만큼 했느냐의 정도가 될 텐데요. 이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여타 다른 마포고 서대문고와 비슷하게 그렇게 기타, 그러니까 재수하는 비율이 나타난다라고 그 정도까지만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 교과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국어 교과서 출판사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신사고 출판사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대부고나 다른 학교를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생긴 표지를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원 같은 경우에는 10단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단원이 나타나 있는데요. 조금 1학년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이제 공통적인 특징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 1단원, 그 다음에 3단원, 그 다음에 6단원, 그 다음에 7단원.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 단원은요, 바로 문학단원입니다. 얘네는 문학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색깔을 조금 바꿔서 이제 노란 색깔로 표시를 하고 있는 2단원, 그 다음에 4단원, 그 다음에 8단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문법단원이다. 그러니까 사실 출판사가 다르기는 하지만 고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과서 자체가 문학하고 문법 위주다라고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대부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년 내내 여기에는 모든 그런 단원들을 다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세모를 친 문학과 문법 단원은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되고요. 특히나 문법은 다 포함이 되고요. 문학은 조금 아닌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 단원들이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따로 표시를 하지 않은 뭐 5단원이나 9단원이나 10단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도 않는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그 갈무리의 수진생께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먼저 조금 알고 가셔야 되고요. 이러한 경향은 뒤에 이제 기출 경향에서도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기출 경향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좀 3가지만 적어봤는데요. 자, 우선은 가장 큰 특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요즘 보니까 이제 학교마다 조금 출제 어떤 비중, 객관식과 주관식의 출제 비중이 조금 달라지는 학교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대부고는 수년째 변함없이 객관식 서른문항으로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세요. 아싸, 개이득이다. 아우, 서술형 쓸 게 없으니까 외우지 않아도 된다. 맞춤법 신경 안 써도 된다. 아,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대부고가 아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국어의 평균도 높고 그 다음에 평균에 굉장히 밀집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그러한 경향들이 이런 객관식 서론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잘 몰라도 찍어서 이제 맞출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서술형이 있는 문제보다는 조금 부담이 덜한 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동점자도 많아져서 오히려 더 등급 받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향이 과연 1학년 때만 나타나느냐? 아닙니다. 아까 제가 2학년 때 이대부고는 이제 문학하고 독서가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객관식 3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고3 올라가서도 객관식 문제만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평균은 조금 높은 편이고요. 평균에 이렇게 밀집해서 나타나 있다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대부고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시험마다, 그러니까 매 시험마다 이 세 가지 파트는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이제 목차표를 보면서 이미 조금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이대부고 시험에는 문학, 그 다음에 문법, 단어는 반드시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은 다, 나오는 단어들은 거의 다 대부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독서입니다. 네, 독서 같은 경우는 물론 교과서에 있는 작품도 나올 때는 있지만 항상 반드시 포함이 되는 건 바로 학력평가입니다. 실제로 올해는 사실은 3월 모의고사만 진행을 했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고사는 따로 진행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네,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3월 모의고사에 나온 비문학 지문 3개가 이제 시험 범위였었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6월 달에 본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였었고요. 그렇게 되면 2학기 때 가서는 9월에 나온 비문학 지문이 시험 범위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따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항상 학력평가에 나오는 비문학 지문 3개는 항상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몇 년째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이대부고의 어떤 특성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셋 중에서 시험, 그러니까 등급을 가르는 어떤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은 사실 독서에서 출제가 된다라기보다는 네, 문학과 그 다음에 문법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부고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 그 다음에 문학은 조금 이렇게 미리 한번 훑고 올라오시는 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수능형 문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수능형 문제 비중이 높아진 건 이대부고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이화여고나 서울여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능형 문제 출제 비중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러면 내신형 문제는 뭐고 수능형 문제는 뭐냐라고 보셨을 때 내신형 문제는 단순하게 저희가 어떤 암기를 통해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면 수능형 문제는 이제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보기가 주어지고 그 보기를 통해서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보기 활용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외부 지문 문제라든지 사실 이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타 학교에 비해서 외부 지문 활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학교였었고요. 그리고 보기 문제를 준다라고 해도 보기 자체가 그렇게 길게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바뀐 경향으로 봤었을 때 이제 작년 2학기부터 올해 제가 이제 1학기로 봤었을 때 이런 보기형 문제 혹은 뭐 문학 이론이 이제 본문에 같이 출제되는 문제 그래서 친구들이 조금 한 번에 읽어내야 되는 정보량이 좀 많아지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체감 난도도 높아졌고 문제 풀 때 시간도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의 출제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대부고의 내신 기출 경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화여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화여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학교 중에서는 인원수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반은 사실은 아까 이대부고랑 동일하고요. 12반이고요. 대신에 인원수가 지금 1학년 384명, 2학년 363명, 3학년 379명으로 이 세 학교 중에서는 인원수가 조금 많은 편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 1등급은 15명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2등급은 42등까지가 이제 2등급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자, 이제 뒤에 넘어가 보시게 되면 자, 마찬가지로 이화여고도 국영수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4단위, 4번이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평균은 사실은 아까 이대부고보다는 한 5점 정도가 낮습니다. 난도로 봐도 제가 봤을 때 이화여고의 문제가 살짝 더 어렵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이제 거의 비슷한데 사실은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까 이제 이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점 이상인 친구들이 거의 반 이상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20%대로 되기 때문에 이대부고보다는 문제가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학기로 가서도 사실은 평균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학기와 2학기의 시험 난도가 거의 이제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대부 같은 경우에 이제 1학기의 시험이 조금 쉬운 편이라면 2학기의 시험이 조금 이제 어려운 편이었었죠. 그래서 아까 평균이 한 20점 정도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이화여고는 작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거의 1학기와 2학기에 어떻게 보면 내신의 난도가 거의 이제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90점 이상이 이제 27%인 걸로 봤었을 때도 난도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아까랑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아까 기타 어떻게 재수생의 비율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이 세 학교들 이대부고 그러니까 이화여고 그 다음에 서울여고 중에서 기타 재수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학교가 바로 이화여고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출판사 교과서 뭘 쓰느냐가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아까 이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신사고 이제 출판사를 썼었고요. 지금 이화여고랑 이따 이제 진행하게 되는 서울여고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천재 박영 교과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총 이제 10단원으로 똑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단원이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조금 표시를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3단원과 그 다음에 8단원. 여기 세모친, 노란색으로 세모친 단원들이 이제 문법 단원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동그라미 친 2, 4, 6, 10 2, 4, 6, 그 다음에 10 요 단원들이 바로 이제 문학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사실 교과서에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드린 이 문법과 문학 단원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대부고도 마찬가지였지만 이화여고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에서 문학과 문법의 비중이 굉장히 큰 학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미경쌤께서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천진출판사로 문학과 문법 진도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저희가 기출 성향하고 같이 관련지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면은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 범위는 아까 천재박에서 진행을 하는 건 문법과 문학 단원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이화여고의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문항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혹시 아까 이대부고 객관식 혹시 몇 문제 출제된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채팅창에다가 한번 입력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대부고는 변함없이 객관식 몇 문제가 출제가 맞습니다. 네, 우리 수진쌤께서 굉장히 잘 입력을 해주셨는데요. 이대부고는 1학년, 2학년, 3학년 네 맞습니다. 30문제입니다. 고정적으로 보통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화여고는요 38문제에서 42문제 딱 문제 문항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일례로 이번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요 36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서는 4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도에 상관없이 문항수 자체가 많다라는 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똑같이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 안에 이 많은 객관식과 논술형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문항수에 있어서는 힘든 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가 있고요.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조절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다 이제 문제가 쉬워도 끝까지 다 못 풀고 찍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조금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학교의 이제 공통점이 수능형의 문제 출제 비중이 제가 굉장히 이제 높아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미경쌤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것처럼 외부 지문, 다수의 문항수가 이제 외부 지문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대부고는 사실은 외부 지문의 출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의 출제가 이제 원래부터 이제 많은 학교였었는데요. 실제로 소설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만 가지고 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소설 전문을 나눠주게 되고 그 전문을 다 시험 범위에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시험 문제를 낼 때 문제에다가는 전문을 주지 않고, 그쵸? 근데 문제를 낼 때에는 전문에 관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친구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습량에서 굉장히 많이 부담을 갖는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화여고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 이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잘못하다가는 끝에 있는 문제 이제 못 푸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유의를 해서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신 기출 경향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여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세 학교 중에서 서울여고가 인원수가 가장 적습니다. 지금 조금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아까 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300명대 후반이었었죠. 근데 서울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1학년 학생들이 236명이었었고 그 다음에 2학년 277명, 3학년 284명으로 인원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고 반 자체도 사실은 두 반이 줄어들어서 이제 10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학생 수가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1학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9명입니다. 그리고 2등급도 25명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을 잘 봤어도 10등 안에 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서 작년에 제가 이제 서울여고 1학년 내신을 진행을 했었는데 시험을 굉장히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2등급 문을 연 친구가 있었습니다. 딱 10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등급을 받지 못한 친구가 있었는데 등급 받기가 정말 힘듭니다. 서울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 세 학교 중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어의 평균이 가장 낮은 학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기억하기로 이대부고가 85점, 그리고 물론 작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화여고가 80점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놀라지 않으셨죠? 65.9입니다. 그러니까 66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눈여겨서 봐주셔야 될 건 바로 표준편차인데요. 표준편차가 17.7입니다. 세 학교 중에서 가장 높고 다른 학교보다 거의 5점, 6점 정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이 얘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등급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이대부고와 이화여고를 확인을 했었을 때 90점 이상인 친구들이 이대부고가 거의 50%대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고도 20% 후반대였었습니다. 근데 서울여고 같은 경우에는 1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90점 이상을 받는 친구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편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1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유리한 학교가 서울여고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2학기 때도 그러한 경향들이 나타나느냐? 네, 맞습니다. 오히려 더 평균이 낮아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표준 편차가 21입니다. 등급 간의 격차가 굉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국어 수준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0점 이상을 맞았을 경우에 그만큼 1, 2등급, 좋은 등급을 받기가 좋은 학교가 바로 서울여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더 줄었거든요. 2학기 때 90점 이상을 받는 친구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90점 이상 받았다라고 하면 거의 2등급은 확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이화여고와 이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90점 이상을 받았을 때 2등급 이상을 받기가 힘듭니다.
90점대 후반이거나 100점이어야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서 서울여고 같은 경우에는 90점 이상의 고득점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2등급 확보가 조금 쉬웠던 학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이제 서울여고의 기출 경향이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학기 때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2학기도 2학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2학년에 배우는 과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여고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는 문학으로 진행이 되는데 거의 1학년 2학기 때랑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되죠. 평균이 65점입니다. 표준 편차가 22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격차가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다만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90점 이상이 이제 54%였기 때문에 대신에 90점 이상에서의 등급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서울여고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언어와 매체 과목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학년 기출 경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진학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이대국어와 비슷한 이런 분포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는 아까 이화여고에서 설명을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아까 설명으로 대체를 하고요. 대신에 서울여고 같은 경우에는 문학과 문법 단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른 단원들도 다 포함이 돼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신 기출 경향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서울여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 대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이제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항상 대단원 2개 이상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는 항상 들어가느냐? 문법은 항상 포함이 되는 학교가 바로 서울여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시험 범위가 많냐라고 봤었을 때 물론 교과서 내에서의 대단원이 많이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 학교 프린트 활용이 중요하다라고 써놨다시피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의 양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프린트 같은 경우가 물론 교과서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프린트를 나눠주기도 하지만 외부 지문이 나와 있는 그런 프린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눠주시거든요. 그런 프린트의 양이 많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전체적으로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문학과 문법 같은 경우에는 왜 교과서 이제 뒷부분에 보게 되면 심화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 이제 수업 시간에 다뤄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 시험 범위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서울여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거의 기준이 되는 그 수업 방식이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수업을 해주십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서울여고 1학년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에도 거의 교사용 지도서 기준이었었고요. 지금 제가 또 서울여고 2학년 문학을 또 진행을 하는데 문학도 마찬가지로 교사용 지도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시되 대신에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가 정말 많습니다. 2학년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전문 프린트를 정말 많이 나눠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전문의 내용들을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안 해주시는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혼자서 읽고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 범위는 조금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정말 어렵느냐? 난도로 봤을 때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거의 중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근데 그 해에 비해서는 사실은 학교에 100점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했고요. 올해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2학년도 거의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2학년 문학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난도가 제가 봐도 거의 중상 정도의 난도였었는데도 불구하고 100점인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2개 틀린 93점이 최고점이어서 거기에서 소수점을 가지고 1등급, 2등급 그렇게 결정이 된 터라서 의외로 100점이 많지 않아서 국어나 문학에서 고득점을 했을 경우에는 1등급이 확보되기 좋은 학교가 바로 서울여고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서울여고의 내신 기출, 경향까지 모두 다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라고 본다면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대학교다 문학과 문법 단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학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학년 때 다뤄지는 문법이 의문의 변동,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그 다음에 문법 요소, 중세국어 이런 파트들이 빠지지 않고 1, 2학기 때 모두 다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법에 대한 꼼꼼한 학습이 지금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고등 내신에서의 미리 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과서에 있는 작품만 열심히 공부해서는 안 되죠. 외부 지문 프린트를 학교에서 나눠주기도 하지만 배우지 않은 외부 지문이 문제, 보기나 선지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시험 문제에서 읽어야 되는 정보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의 대비가 어떻게 보면 내신 수업 때도 이루어질 수 있기도 하지만 그 전에 사실 저희 정규 수업에서는 모의고사 수업에서 이런 것들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모의고사에서 다양한 문학 작품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문학 작품을 학습을 하는 게 친구들한테는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의 1학년, 2학년에서의 내신 대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중학교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내신에 접근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비고일 친구들, 조금 더 좋은 등급,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예비고일 간담회, 이대부고, 그 다음에 이화여고, 서울여고까지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도 댓글을 달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선생님들도 지금 같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정성껏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